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하실 때 순서대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출제될 때 난리가 났었어요. 순서가 이상하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간결합니다. 답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개정전 기출 필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기본 개념인데 데이터 모델 보시면 자, 모델 자체예요. 모델링이 아니에요. 자, 데이터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현실 세계 정보를 컴퓨터 환경에 맞게 표현하는데 그때 단순화 추상화 이루어집니다. 체계적으로. 그때 필요한 도구, 데이터 모델이다. 세 가지 구성 요소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SOC 라고 이니셜 필기 때 학습하셨을 텐데 그거를 용어로 하시면 됩니다. 1번은 은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인데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된 개체 인스턴스를 자, 키워드는 이거예요. 처리하는 작업 또는 연산에 대한 명세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에 속한다. 자료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일 해서 1번은 연산입니다. 당연히 영어로 적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3개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될 대상이래요.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 간의 관계에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예, 해서 실제적으로 구조가 먼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다른 연산이 있고 자,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와 허용될 수 있는 연산, 할 수 있는 일, 기능, 처리, 작업에 대한 연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까지 기술한 3가지가 있다 해서 연산 구조, 영어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적지 말고 연산 구조 또는 오퍼레이션, 스트럭처 영어로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글 적는 걸 권해드려요. 자, 원래 데이터 모델의 3요소는 3개입니다. 그래서 SOC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와 데이터를 구조화한 내용까지를 데이터의 범주로 보고요. 그 구조에 대한 연산, 네, 그리고 둘간 에 대한 각각의 허용될 수 있는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까지 기술한 걸 데이터 모델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적인 도구로 지원되는 데이터 모델. SOC 순서대로 보통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1번으로 해서 본문 지문을 정의를 약간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과는 좀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 맞습니다. 시험장에서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IT 용어는 실제적으로 기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상에서, 그러니까 개념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약 정보, 뭐 교재, 강의 다 동일한 내용을 조금씩은 다르게 정의 내리는 이유가 한 개념상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면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 혹시나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하면 자, 이 문제 학습 운영체제 쪽에서 원래 출제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는 이 문제를 기출 분석할 때 출제 범위 없는 IT 용어야 라고 분석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운영체제 문제 출제는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보고 갑니다.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도 하면 세마포 운영체제잖아요. 소켓 등의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메모리 기법, 그러니까 을 통해 자원이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또는 그에 대한 방법이나 경로를 의미하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영어에 하고 있을 때는 풀 스펠링 웬만하면 적지 마시고요. 적으셔도 되는데 IPC라고 떠올리시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의 P, 그쵸? 라고 해서 프로세스 간
자, 여기에 주고받는 행위, 메시지 전달 다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커뮤니케이션 한다, 통신이라고 합니다. IPC. 풀 스펠링 적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방법 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간 정보 공유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통신 방법들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네트워크 쪽 문제죠. 자, 지난 회차 2020년도 마지막에 이 부분이 답이 IP 버전 6가 답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 문제 나와야죠. 4와 6의 주소 체계에 대한 차이점을 묻는 문제. 그런데 이렇게 빈칸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을 하고 6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IP 버전 6 설명하고 부자연스럽게 지문 단락 두고 IP 버전 4 했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문제 내려고 하니까. 자, 해서 일단 6 쪽입니다. 왜 IP 버전 4에 유한한 주소를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주소 체계를 6로 확장하였다. 뭐 더불어 보안도 지원되어 있죠. 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이미 필기에서도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세 가지죠. 자, 주소의 길이는 빈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 자, 비트로 환산하셔서 여러분은 16진수로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자, 비트로 환산하셔서 자, 총 8개의 그룹인데 전체는 몇 비트다. 그리고 각 그룹은 16비트다. 자,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 계산해서 산출하실 수는 있는데, 저 각 그룹은 4개의 16진수로 표현되며 그룹 간의 콜론으로 표현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뭐 IP 버전 6 전체가 128비트인 걸 알고 계시니까 128. 여기 비트 있으니까 비트 적지 마시고, 비트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이게 필답형 문제 답 적는 방법이에요. 자, 밑줄 긋지 마시고. 자, 이번에도 많긴 많은데 IP 버전 4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에 주소 체계 공부하는 건 4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크기나 호스트 수에 따라 클래스를 A, B, C, D, E로 나누고,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 예를 하나를 든 IP 주소가 4로 나왔었습니다. 지문 복원이 유사하지 그대로는 아니죠. 자, IP4 버전 4의 길이는 32비트래요. 저기 128이었는데요. 32. 외우셨죠? 빈칸 어디에? 이게 이제 또 힌트,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자, 30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겠죠? 잘 읽으세요. 32비트를 어떻게 몇 비트씩 네 부분으로 나눈다. 우리한테 더하기 나누기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몇 비트씩 4비트로 나눠야 되냐라고 해서, 자, 128, 그리고 8이죠. 해서 8비트씩 4 하면 4, 8에 32 나오니까요. 그래서 128, 8.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시험장에서 집중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도 2시간 반 여러분 집중하시면 실수 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출제됩니다. 자, IP 버전 4와 6의 차이점 출제가 이번에 됐고요. 우리 뭐 필기에서도 언급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4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은 지문에 얘가 하나가 나왔었어요. 의미의 IP 버전 4. 그리고 뭐 비교했을 때 16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 D, C 보이죠? 16진수는 F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구분 문자 뭐예요? 점점점 콜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콜론으로 구별해가지고 되어 있고, 자, 비트 수로 보자면, 비트 수로 보자면 총 비트는 32비트, 128비트.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의 이번 시험의 답은 32비트를 8비트 단위로 구별해서 표현하였다. 자, 그리고 총 128비트이다. 16비트 단위로 구별하여서 각 부분을 16진수 단위로 구별하여서 부분화하였다. 뭐 의미적으로는 2에 32승계 주소, 2에 128개의 주소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죠. 자, 시험장에서 본문 집중.
자, 19번. 에이, 난이도 너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시험장에서 너무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하고 가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주의한다. 자, 프로토콜 문제 출제됐죠. 네트워크 쪽은 지금 라우팅 프로토콜, 그리고 지금 TCP/IP 계열의 프로토콜들 하나씩 설명하면서 출제되고 있는 거죠. 한 문제. 자, 인터넷 계층의 프로토콜로 앞부분 실제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정말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끝납니다. 저희는 학습을 하니까 본문 복원을 좀 제가 풍부하게 복원한 편이에요. 우리는 공부하려고 기출문제 보는 거니까. 자, 호스트의 물리주소를 통하여 논리주소인 IP주소로 얻어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필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기출문제고, 개정된 이후에 자, 실기 그거 적으라는데 헷갈리면 안타깝겠죠. 자, 해서 인터넷 계층 주소, 그러니까 TCP/IP 개념상에서는 계층 간의 주소 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담당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은은이가 주의하시면 되죠. 물리주소, 논리주소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물리주소 랜카드에 삽입되어 있는 맥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맥주소를 IP로 뭐 굳이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쌍방향으로 일부러 표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R 붙이셔야 돼요. ARP. 뭐 프리스펠링으로 영어로 학습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IP 주소, 논리적인 주소를 맥 주소로 변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걸 역으로 리버스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난이도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기 또는 실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안 부분 학습을 하셨을 경험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안 학습 조금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주 모듈이 아니다 그래서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 2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 문제로 분석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도 답 적는 거 좀 주의하셔서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볼게요. 한글로 세션 가로치기 좀 이상하죠? 이게 키워드였어요. 시험지 본문에 분명히 저렇게 언급합니다.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어도 여러분 본문을 잘 살피면 뭐뭐란 뭐뭐라고도 한다 라고 해서 영어 약어를 한글로 이렇게 풀이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션 가로채기. 자, 두 시스템 간에 정상적인 연결이 활성화된 상태. 제가 이 세션 가로채기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하는 해설 강의를 할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이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깊게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그인된 상태를 가로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션 가로채기는 로그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셋 패킷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TCP 세션을 끊고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종료시킨 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각각의 잘못된 시퀀스 번호를 위조해서 잠시 세션에 혼란을 주고 끼어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TCP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이 TCP 앞에 나오고 빈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약수령 문제 가로하고 서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단답형 문제, 필답형 문제에서는 답을 정확하게 적으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자, 관대하게 출제 이번에 채점을 한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TCP 세션을 훔쳐 서버에게 새로운 시퀀스 넘버를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텔넷이나 FTP 등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갈치가 가능하다라고 본문 복원을 한번 해봤고요. 자, 중요한 키워드는 세션 가로채기 있었고 TCP 빈칸 있었습니다. 자, 하이제킹. 한글로 적는 거 참 낯설어요, 여러분. 전공 아니신 분들은. 그런데 세션 하이제킹이 가장 모범 답안이고요. 자,
당연히 영어로 적어도 오케이. TCP 용어니까 세션 하이제킹 이렇게 적고 싶어요 라고 적으셔도 오케이 정답, 또는 세션 하이제킹 공격도 오케이. 자, 하지만 하이제킹 적으시면 좀 웃기죠. 왜냐면 세션 가로채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부른다라고 해서 하이제킹은 영어 뜻 그대로 가로채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TCP상에서 세션에 대한 그렇죠? 가로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훔치는데? 라고 해서 세션 바로 들어가야만 한다. 자, 여기에 TCP 세션 하이제킹 하신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TCP가 있었기 때문에 세션 하이제킹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저 어떠셨습니까? 제가 해설 강의는 길이가 좀 있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쉽지는 않고 그냥 보통 수준이었어요. 약 수령 문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느끼셨지, 제가 코드 부분 해설하면서도 이런 개념까지 포함된 문제라 수준이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여러분 기본 충실히 하시면 정보처리 실기 합격 한 번에 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기간을 시험 전에 일주일 또는 3일이라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답의 순서가 우리가 학습한 개념 순서와는 다르게 쉬우니까 혼돈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출제 의도에 있고 여러분이 잘 해결하셔야 되는 시험장에서의 여러분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셔서 잘 하신다면 분명히 학습한 결과 꼭 합격으로 연이을 수 있다라고 확신드립니다. 여러분 약수령 눈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데 손으로 공부하시고, 여러분 힘드시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꼭 이번에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